그런데 앞서도 전해드렸다시피 각 당 대표들 몸은 잠시 쉬면서도 투표를 독려하면서 머리까지는 쉬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는 어젯밤 마지막까지 유세 투혼을 펼쳤습니다. 두 사람의 피날레 유세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420여 년 전에 충무공께서 남은 12척 배로 나라를 구하셨습니다. 국군이 꺾이는 것을 막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 우리 대한민국에 12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투표장에서 여러분의 한 표로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딱 한 표가 부족합니다. 여러분의 그 한 표는 곧 여러분이 살아온 삶이고 앞으로 살아갈 길입니다. 여러분이 한 표가 곧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의 미래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그때 투표하지 않아서 나라를 망쳤다고 후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선거 역시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서 0.73% 차로 운명이 갈렸는데 그때도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23% 4명 중에 1명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3명 중에 1명은 투표하지 않습니다. 지방선거는 절반이 투표하지 않습니다. 그 투표하지 않는 포기된 주권, 포기된 권력은 중립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소수 기득권자들의 몫이 된 것입니다. 다수 국민들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 특권층을 위한 정치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투표해야 합니다. 어금니가 깨지고 손에 반창고 이 얘기까지는 저희가 전해드렸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체중이 5kg 빠지고 탈진과 탈수 증세 그리고 이재명 대표 이 많이 헐고 눈에 실핏줄도 터졌다. 허리 통증도 호소했다. 그 최병무 의원이 아무래도 네. 이번 총선이 지난번 과거 총선과는 달리 각 당 대표들 특히 이제 차기 대선 주자급 그 인물들에 좀 더 집중된 경향이 있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좀 더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이 여과없이 많이 좀 드러났어요. 아니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원래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정치에서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몸 관리를 대체적으로 어떻게 분배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을 아마 그 프로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뭐 본인이 여러 차례 이제 저런 문제는 어저께까지만 해도 사실은 저녁 9시 이후에는 마이크를 사용해서 선거운동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 이 채널 A 앞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서울의 다른 곳을 방문하고 뭐 그랬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때는 마이크를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어제 청계광장에 있을 때부터 기자들 얘기에 따르면 약간 좀 몸 상태가 이상했다고 해요. 예. 목도 잘 육성도 안 나오고 예.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밤 유세를 취소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건강 관리라는 거는 뭐 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워낙 본인 한 사람한테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뭐 민주당은 뭐 공동선대위원장이 몇 명 있으니까 예. 아마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분산 효과가 있을 텐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너무 한동훈 위원장 1인에 집중되는 유세를 펼쳤다는 점이 한동훈 위원장의 아마 피로도를 좀 가중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저 장면이 이제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이 영등포울 지원 유세를 갔다가 잠깐 뭐 보기에 따라서는 뭐 별 심각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어도 국민의힘 내부에 따르면은 막판에는 좀 이제 체력 고갈이 심해서 중간중간 비틀거리는 모습도 여러 유튜브 영상으로 포착되기도 했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앞서 저희가 잠깐 만나봤다시피 이곳 채널A 사옥에서 불과 바로 앞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마지막 피날레 유세를 했거든요. 어제 또 공교롭게도 한동훈 위원장의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현장 화면 잠깐만 보고 오겠습니다.
전 변호사님, 어제 아까 최명무 의원이 잠깐 언급하시긴 하셨지만 원래 청계광장 유세 마지막 최종 유세 이후에 을지로, 대학로, 홍대앞 이렇게 비교적 젊은 층이 많은 곳을 가려고 했었는데 급격하게 취소한 것도 생각보다 더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다. 이게 국민의힘 내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네, 탈진 탈수로 쓰러졌다고 하는데 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한 게 이게 노련한 정치인들은 유세를 하더라도 평소에 쓰는 육성으로 이렇게 일관적으로 나가거든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아무래도 정치 유세를 처음 하다 보니까는 젖먹던 힘까지 진짜 쥐어 짜내서 유세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탈진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오전에는 재판을 가셨었잖아요. 그럼 재판 가서 좀 이게 졸 수도 있고 쉴 수도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님은 재판을 갈 일이 없지 않으십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는 어제만 하더라도 한 20군데 유세장을 돌아다니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시간적인 차이도 보니까 중구 송동갑이 11시 20분, 그다음에 무슨 동대문 11시 35분 이런 식으로 20분, 35분, 10분, 20분 간격으로 해가지고는 유세를 마치고 이동하는 시간까지 20분, 30분 간격으로 길게 보면은 그런 식으로 짜임새 있게 짜여져 있다 보니까는 그거를 다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젊은이들과 할 수 있는 그 좋은 유세를 놓쳤던 게 아닌가 예. 싶습니다. 재판 가서 뭐 졸거나 쉬다니요. 뭐 그런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예. 뭐 다만 어제 일정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저희가 여러 각 당 대표들의 체력적으로 부담, 고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정확히 현재 시간이 오후 3시 9분이거든요. 조금 전 현재 오후 3시에 투표율이 집계가 됐습니다. 59.3%. 아까 56.4%였거든요. 2시 현재. 그러니까 지난 총선보다 2.8% 정도, 2.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3시 투표율. 근데 이제 이따 그래픽으로 봤을 때, 추세를 봤을 때 아까는 3%포인트 이상 4년 전 총선보다 높았는데 그 4년 전보다의 투표율 높아진 것들이 조금 완만해진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금 오후 3시 투표율이 59.3%, 지난 총선보다 2.8%포인트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추세라면 다음 4시쯤이면 60%를 분명히 넘을 테고 결국은 여야 모두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투표율 65% 달성이 가능할지 그런 것도 좀 잘 유념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후 3시 현재 전국 투표율은 59.3%. 이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쭉 투표율이 나올 텐데 제가 직접 잠시 뒤에 권역별 서울, 부산, 경기, 대전 이런 권역별 투표율도 차례로 소개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율 만나봤고요. 좀 더 자세한 집계가 나오면 저희가 현장 연결해서 바로도 만나보겠습니다. 반면 이재명 대표도 차로 이동하면서 여러 차례 본인의 건강 혹은 체력적 부담을 호소한 바 있는데요. 그 영상도 잠시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지난 대선보다 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사실은 막 입안도 다 터지고 허리도 아프고 차를 너무 많이 타고 다니니까 눈도 사실은 막 터지고 그럽니다. 그러긴 한데 소명의식이랄까 책임감, 부담감 이게 너무 커요. 만약에 이번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그들에게 넘겨주거나 민주당이 일당이 못 되거나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될까 정말 걱정됩니다. 예. 그리고 특히 이제 두 사람 다 여선행 정관님,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고 뭐 지원 유세 현장에서 많이 목소리도 많이 지르고 악수도 많이 하는 것도 있지만 저렇게 계속해서 거점별로 승합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 다. 맞습니다. 뭐 승합차 타고 이동하는 게 어찌됐든 뭐 체력적으로 굉장히 이제 뭐 힘들 거고요.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이번 선거 국면을 굉장히 이제 약간 좀 길게 가져간 측면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 전국 투어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본격적인 약간 선거 캠페인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대표도 약간 이제 같이 따라가면서 전국 약간 순회 이렇게 유세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면서 굉장히 두 분 모두 다 약간 체력적으로 한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채널A 인터뷰할 때 보니까
손에 또 반창고도 또 붙이셨더라고요. 예.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뭐 체력적으로 뭐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군데군데 약간 뭔가 그런 상처 같은 것도 아마도 더 아물지도 않을 것이고 이렇게 좀 체력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뭐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게 본인의 뭐 선거도 달려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자신의 앞으로의 뭐 정치적인 행보 뭐 두 분 다 어떻게 보면은 여권 야권의 잠재적 뭐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대선 후보로서 입지도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선 행정관이 이제 세밀하게 분석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한동훈 위원장이 좀 더 빨리 지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그러니까 12월부터인가요? 12월 말부터 한동훈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부터 아주 쉼없이 달려왔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불가피하게 피습 이후에 물론 체력 회복과 건강 회복이 더 중요했겠지만 잠시의 공백기가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더 정치 신으로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국 순회를 빨리 시작하면서 이재명 대표도 또 약간 같이 이제 빨라졌다. 그러면서 이 두 분의 대표가 어쨌든 총괄 선대위 원탑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다른 선거보다도 더 체력적으로 많이 이제 약간 소비가 많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동안 각 당 대표의 메시지들 그러니까 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이런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200석을 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바꿔버릴 것이고 자기 스스로를 셀프 사면해 버릴 겁니다. 헌법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이런 시도를 할 때 저희가 그제서야 나서서 데모해서 막아내려고 1987년처럼 나올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에게 한 번의 확실한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딱 한 표 부족합니다. 나서 주십시오. 나서서 대한민국을 구해 주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200석 가지고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이 자기 범죄에 맞고 헌법 바꿔서 국회가 사면할 수 있게 해서 자기들 셀프 사면하는 거? 저 사람들이 그런 거 안 할 사람들입니까? 거기에 이용당하실 겁니까? 전국의 박빙 지역이 50개가 넘습니다. 박빙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순간 입법까지 좌지우지해서 온갖 법 개혁시킬 것이고 수십 개의 박빙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겨야 합니다. 사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영 뭐 쑥스럽고 되면 투표는 해라. 어느 쪽 찍는지는 뭐 당신이 알아서 하더라도 투표해야 된다. 투표 안 하면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는다고 플라톤이 그랬다더라. 이런 얘기라도.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대개 여러분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다 그런 걸 다 가리실 테고. 한 명이 3표.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딱 한 표가 부족하다. 이재명 대표 대선 때보다 더 절박하다. 결국은 지금 이제 불과 투표 마감까지 3시간도 채 남지 않았는데 김진욱 대변인님, 지금 투표를 하는 분들의 대체적인 어떨까요? 이게 성향들이 이게 중도층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나간다면 이 사람을 찍을 것 같은데 안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표 동로에 더 각 당 대표들이 불이 붙고 매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조건 지금 본투표, 지지층 결집에 호소하는 느낌이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사실 사전투표가 생각보다 너무 높았다. 그래서 사전투표율이 높으면은 전통적으로 야당이 유리하다 이런 프레임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이 지금 민주당의 지지층들이 좀 느슨해졌다, 이완돼 있다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반대적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사전 투표율이 높다 보니까 이러면은 그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거 아니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투표율을 다 높이기 위해서 각 당 대표들이 지금 저희 전력을 다하는 건데요. 지금부터 이 시간까지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사실은 투표를 할 마음이 있지만 이미 투표를 내가 안 해도 어느 정도 결정이 다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면 반드시 그 한 표가 그 박빙 지역, 격전지에서는 승부를 가르는데 중요한 한 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있어서 지금 투표 동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앞서 저 SNS에 불붙은 각 당 대표들 SNS 동료 얘기를 했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는 또
경기도 오산이 지금 뭐 투표율이 낮다라고 하면서 특정해서 오산의 투표 동로까지 특정 지역도 얘기하고 있어요. 예. 아니 제가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예. 어떤 이재명 거요? 대표가 한 명이 3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한 명이 2표죠 원래. 그렇죠? 한 명이 2표인데 왜 한 명이 3표라고 얘기를 했을까? 예.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궁금한데. 예, 그래서. 말씀해 주세요. 바로. 아니 이게 뭐냐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이른바 위성정당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재명 대표는. 그러니까 1번과 3번을 찍으라고 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게요. 근데 1번과 3번을 얘기했는데 3번이 아니고 3표를 얘기한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원래대로라면 한 명이 2표인데 그러니까 정당 투표 하나 찍고 지역구 후보 하나 이게 찍어야 되는데 그걸 왜 한 명이 3표라고 얘기했을까 하는 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숨은 뜻까지 대놓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만나봤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선거운동이죠. 예. 투표율 아까 59%를 살짝 넘었습니다. 잠깐 넘은 조금 넘은 59% 투표율.